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걸 내가 지금 카톡 이쪽 올려놔야겠다. 8명 방에 올릴까요? 아니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많이 줄걸요? 그 사람이 많이 줬으면 됐고요. 빠지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사람 있는데 한번 해볼까, 테스트? 그냥 바로 쳐도 돼요? 그러면 해도 문제는 없어요. 계약서는 그렇게 써. 이번에 확실히? 그러면은 다 테스트 한 거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진짜. 더 안 좋은 얘기 나올까봐. 혹시 읽어보니까 리딩하는데 몇 번 정도 나오세요? 시간 안 재보셨죠? 네, 시간은 딱히 안 잡았어요. 근데 이게 딱 그 원래 장수가 있잖아요. 네. 장수로 처음에 저희가 나는 하려 나오는데 뭐 그 진행을 했었잖아요. 차가 이 정도 안 장수면 막히면 괜찮아요. 15분 나올 것 같아요. 10분 좀 나올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하면 15분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어요, 사실. 근데 이게 교육 너무, 방송. 너무 내용이 아, 많아. 저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오늘 중자만 하고 다음 주에 감자만 네, 해주거든.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그것 때문에 그래. 유튜브에 올리고 네. 그 자료를 쓰니까 홈페이지에다가 매주 그거 올리거든. 사실 확인 좀 그죠? 말을 그런 것 때문에 좀 길게 나가는 거지. 얘기했어요. 편집해서 올리는 거기는 다 빼고서 뒤에 긁는 거 빼고 해서 네. 올리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아예 교육은 유료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해야 정리되면은 되는데 우리 텔레그램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무료는 교육 방송이 전혀 거의 필요가 없는데. 긁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긁는 것 테마주만 때문에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영업할 우리 때 다음 그냥 주에 쓰니까 정산할 교육도 거야. 해드리고 이것도 한다. 그죠. 여기 오시면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다. 쫓아낼 거니까 방 그리고. 좀 여기 이제 있으면. 버릴 것도 다 버리고. 텔레그램 아쉬워.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텔레그램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수정해놓고 그 선반이나 편집본은 이런 거다 빼고. 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별로 없고 뒤에 내용만 자르면 되니까. 편집본은 주말에 저희가 뭘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금요일 날 보내면 토요일 아니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누가 올릴 거야? 그건 이제 선생님 올릴 거예요? 저는 건의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링크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눌러주면 예, 막상 올려주는 거랑 유튜브 링크 주는 거랑 또 차이가 커서 네. 근데 거기 거기 올리면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동영상으로 알고 있나? 파일 못 올리네. 파일이 엄청 커요. 이거. 엄청 커요? 네. 얼마나 그래요? 엄청 커요. 카톡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주로 원래 저희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 어느 날 다 똑같이 리딩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말 같은데 뭐 보통 한 번 올려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드는 게 아니라 존나 많아. 저 뒤에 봐. 안 쓸게. 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분리해서 제가 처음에 살 때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잠깐만요.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차에 들어가요. 좀 들어갈게요. 네, 해주세요. 그냥 그 지금 음량이 몇 정도예요? 최고. 최고요? 그 애들은 어차피 최고로 안 보니까 한 절반 정도로 누구 책상? 그게 절반이에요? 네. 만약에 그럼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줘. 여기다 단다고 하면은 나 사진 있어요. 두 개가 남은 두 개가. 이제 나오겠지. 근데 우리 엄마 줄까 했는데 우리 집 우리 엄마 안 들려요. 얘기해보세요 이제. 일단 여기는 우리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오랜만에 다시 앞에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국장입니다. 아니, 이거 저희도 바꿔야겠다. 이거예요. 자가 이게 지금 이 정도. 근데 핸드폰마다 차이가 크네. 저는 그 중간 단계로 해도 엄청 크던데. 평소보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 좀만 올리죠. 아니 제가 좀 작게 말한 거긴 해요. 그렇죠. 예.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길이만 한번 알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길이요? 형님 집에서 네, 형님 집에서 쓰려면 이거 한번 쓰시고. 55분에 링크 올릴 거거든요. 5시에 시작하시는 거 알죠? 네. 시작하시고 뒤에 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혹시 수정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집에서 어? 존나 테스트 찍어주면서. 아니죠. 그럼 이따가 4시 55분 되면은 50분 되면 잠깐 네네. 나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50분에는 비켜주셔야 됩니다. 아 회의. 야, 다음 주에 우리 월요일 회의 해갖고 여기 대청소 한번 할 거야. 니네만 피 없는 거 싹 다 버리고 그리고 글로 가구 더 집어넣을 거야. 캐비넷 같은 거. 너네 벽조리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밖에 좀 자리 많이 빼야 돼. 우리가 짐을 나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짐이 더 들어온다고? 아니 니네 보니 그쪽 끝에 불필요한 것들 싹 다 치워버리고. 어디 그 벽 쪽에 있는 거요? 응. 수납장 같은 거 있잖아. 아니 그 중에서 좀 버릴 거 버리고 여기 밖에 캐비넷 있는 거 이거 싹 다 넣을 거야. 들어갔다 걸을 거 없어. 근데 뭐이 그 사람이 했는데 이런 적이 들어오면 빼고는 5명이 있는 수도 있다는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동안이는 그래도 갖고 싶다 얘기는 내가 얘기했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같이 가는 거고 지금처럼 못 간다.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 좀 120%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여대표님한테 드렸던 브리핑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똑같다는 거야. 나는 모른다. 그래 그랬거든. 지금 A, B, C 일을 하다가 B, C, A로 일하고 이런 구조 개편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음도 못 주고 그랬거든. 진짜 구조 개편 할 거면 진짜 하거든. 일단 없어야 돼. 하나부터 끝까지. 뭐나 그러니까 영문하는 해줘야 영문하는 거고 생각 안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 보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고 하겠다. 그랬더니 형님한테 다 그런 얘기 했다는데? 형님한테 군사가 브리핑하는 내용 상학회수가 그 내용을 했는데 똑같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 방식을 바꾼다는 거야. 그럼 구조를 바꾼다는 건데 적응 못할 거야. 적응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일단 50분 되면은 현재 55분 에 링크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오던가 할게요. 네. 오늘 면접 보러 온 거야? 난 면접은 저번에 봤어요. 입사서를 쓰려고 왔어. 아, 저는 출력하라고 해야겠네. 성인한테 뽑아달라고.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네?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일단 끄셨죠? 카톡이라는 거. 다 켜져 있는 상태예요. 소리 카톡 같은 거 올리지 않아? 아니 카톡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제가 꺼놨어요. 얘기 한번 해보시고 수진 씨한테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들리십니까?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들리던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말소리는 들려는 무슨 뜻이죠? 화면은 안 움직이고 말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뭐야? 좀 작아요. 흘려야 될 것 같아. 아까 작더라고. 마이크 올렸어. 평소보다 좀, 그러니까 평소보다 지금 힘이 없어서. 뭔 노래 소리 들리는데? 여기도 뭐 핸드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있어? 또 올렸어요. 어디서? 이쪽에서 들렸는데 저쪽? 저쪽? 이건가? 이거 아니야?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밖에 없잖아. 이건 안 켜져요. 이거 안 켜져? 이건 보조 배터리 같은데? 아, 그래? 어디서 또 올렸었는데 방금? 링크 올려야 돼. 어디서 올리냐? 올릴게요 링크.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 링크 올린다.
네, 안녕하십니까. S트레이더입니다. 지금 방송 다들 들어와 계신가요? 확인 한번 해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은 주식을 한다면 한 번쯤은 접해보거나 들어봤을 중요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오늘 꼭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자와 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업은 자본과 부채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자본을 조달받을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시장입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받는 이유로는 주로 유동성이 좋고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자본을 늘리게 되면 증자라고 부르고 줄이게 되면 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시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는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위와 반대로 주식 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증자는 1주의 주식을 10주로 늘리는 것이고, 반대로 감자는 10주의 주식을 1주로 줄이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증자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게 되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우선 하나씩 알아봐야 하니까 저희가 먼저 증자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유상증자의 경우 당연히 유상이니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새 주식을 주식시장에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돈을 받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무상증자는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중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꼭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보게 되면 이해한다는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선 방식은 일반 공모 방식,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해서 불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공모를 하여 투자자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면 단기로 보유하고 있으려던 주주는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던 주주는 이 주식을 어차피 나는 보유할 건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불특정 투자자보다 이미 우리 기업을 잘 알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주식을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손분 그리고 슈퍼 개미분들이 있거나 새로운 투자자로 기업이 등장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고, 만일 회사가 건실하여 기업 확장이나 시설 확충 등의 사업 계획으로 인한 증자라면 당연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타 기업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호재로 볼 수 있겠고, 일반 공부의 경우에는 제3자도 구하지 못하고 주주 배정도 메리트가 없어 마지막으로 공모까지 증자를 확대한 경우로 건실한 회사라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공모 방식은 악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게 되면 분기 보고서에 이렇게 유상증자할 경우 괄호 제3자 배정 방식 이렇게 어떤 경우인지 표시가 되니까요, 공시 보실 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상증자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자, 그럼 유상증자는 이 정도로 알아보았고, 이번엔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다시 앞쪽 차트에서 자본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어지죠.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무상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본의 큰 변동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지 무상증자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리는 기업이 이렇게 일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주주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죠 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의 예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코스닥 공시로 지금 ECS텔레콤이 2월 17일에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예, 주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미 긴 장대 양봉을 형성했는데 실제로 윗골을 길게 달고도 있고, 바로 2월 17일에 최고 6,0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증자로 인한 호재가 작용했을 때의 모습이겠죠. 자, 여기까지 증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는 간단한 복습의 시간이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기본 이해만 도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감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감자도 유상감자, 무상감자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없어지는 주식의 비율만큼 현금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자본금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주식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게 되고요, 기업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상감자, 이 같은 경우를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자자하기 때문이죠. 자, 주주가 주식의 수를 아무런 보상 없이 줄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업의 결손금이 어마무시할 때죠. 회계장부로 이걸 덮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감자를 겪은 다음 이후에 회복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상장 폐지 단계 이전에 기업들도 이런 무상감자를 주로 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주식 새내기 여러분들은 주의를 꼭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키위미디어 그룹, 지금은 회사명이 아센디오로 바뀌었던 종목명인데요. 2019년 5월 7일에 무상감자를 결정받게 되고요. 공시에서도 감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기업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계속 보이다가 이 노랑 박스 때 이때 무상감자 결정을 받은 거죠. 안 그래도 하락 추세였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정지가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이렇게 공시 발표 이후 갭 하락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렇게 무상감자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된 이후에 정지까지 가는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공시를 어느 정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뭐 유상감자, 무상감자 이런 정도의 공시는 해석을 꼭 하자입니다. 우리가 공시를 해석할 때 증자 그리고 감자 부분의 세분적인 내용까지 알게 되었으니까 공시를 잘 해석한다면 우리의 보유 관점이 포지션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포함 카톡 체험방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규정상 종목 추천 매수가는 공개는 해드리되 매도 사인은 개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4% 수익권 4% 이상에서 자율익절 자유로 손절 기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저희가 매일 드리는 종목 중에 당연히 회원님들이 대응이 힘들어 물리시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저희 종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수하신 종목들도 팔지 못하고 그냥 마음 아프지만 들고 계시는 종목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원님들께서 혼자 정리가 힘드시다고 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아프면 전문가,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듯이 주식 또한 수익이 아닌 손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고 진단을 받아서 대응까지 완벽하게 하게 돼서 계좌를 복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물려있는 종목 스스로 정리하기 힘들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나가는 해당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궁금하신 한 종목 정도는 제가 전문가 소견 정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한번 올려주시고 해당 쪽으로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